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넷패스 말씀드리는데, 자, 지금 감사보고서 지연돼서 급건에 대한 부담이 주가를 꽤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보고서가 지연이 됐다 하더라도 이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감사보고서를 지연시킨다는 공시를 안 한 기업하고는 차별화가 됩니다. 안 한 기업 같은 경우는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죠. 일단 먼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불이익은 그래서 일단 면한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감사 보고서를 지연시켰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넷패스 이외에 여러분들이 매집해서 좀 집중적으로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집주는 한 종목 제가 영상 후반부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넷패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지금 감사보고서 미제출인데 사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연결 대상 종속기업의 감사보고서 지연 수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외관적으로 봐가지고는요, 종속기업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늦게 수령받는 것 때문에 감사 절차가 3월 20일까지 종료가 안 된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네, 물론 네페스 사측의 이런 그 공시를 100%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우리가 회계법인이 아닌 이상 이걸 믿어야죠. 그러니까 지연 수령했었을 따름이지 다른 어떤 악재성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다. 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기대를 좀 해보는데 여하튼 이 감사 보고서를 지연하는 공시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거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규정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제가 규정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하튼 지금은 어느 항에 해당이 되냐면요. 네, 요거죠. 제출 지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월 말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 그러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안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출을 하기 전날까지 잠깐 관리 종목으로 일시적으로 관리 종목이 돼요. 그랬다가 제출을 하면은 그날부터 관리 종목은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크게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일시적인 관리 종목 지정이니까. 대신에 이제 4월 10일까지 제출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 규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네페스가 얘네들이 실적을 발표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단기 순손실이 996억 정도 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본 총계 대비해서 뭐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뭐 율, 뭐 이런 것들에 해당은 안 돼요. 자본 총계가 워낙 많은 회사잖아요. 2,930억 자본 총계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13억이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 자본 대비해서 이게 50%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도 자본 총계 대비해서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조항에 손실이 났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죠? 일단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호전되면은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얼마나 그 현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작년 9월 현재로는 유동 금융 자산이 600억 정도,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1,100억, 그래서 한 1,7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도 그다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것은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감사 보고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의견을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그 속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지나친 우려를 할 거는 없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감사 보고서 그 제출일은 제가 말씀드린 건의 날짜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그걸 체킹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세하게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고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영상은 매일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작은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문자로 저한테 네베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건에 대한 정보나 매매 사인을 바로바로 드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보 루트가 제가 증권사에서 짬밥을 많이 먹어서요. 이 증권사 지인 정보가 괜찮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그 돈 내고 듣는 유료 정보도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퍼드릴 겁니다. 그냥 뭐 많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실 있고 팩트에 가까운 정보만 엄선해서 드릴 겁니다. 네페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되게 이런 혜택을 많이 드릴 거예요. 매매 사인은 물론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네페스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그 꼭 대박을 내시는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대박 꼭 내셔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매집주 방송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그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더블,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네,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네,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네,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네,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일 때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네,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네,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